그리고 나중에 정말 브라이트하게 보면 진짜 막 1000조 이상의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 전기차가 그 빨리빨리 올라오면서 생태계를 조성해 준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뭐 전고체라든지 뭐 이런 차세대들이 들어오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강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과 함께 네. 또 미래 모빌리티 네. 관련해서 큰 투자 기회, 네.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네. 그런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구원님께서 네.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책을 하나 쓰셨잖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 천마디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네. 얼마 있지 않고 나오는 그런 얘기가 네. 미래 모빌리티 혁명은 전기차, 네.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네. UAM이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궁금합니다.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거는 뭐 제가 그 속된 말로 어그로 끌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 좋죠. 근데 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차들 여전히 더 많이 타고 있지만 이게 뭐 극단적으로 100%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약간 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대체제지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해서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네. 판매 대수도 그렇고 우리 삶에 이제 우리가 혁명이라 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과거에는 이제 이 스마트폰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화된 시절과 없던 시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산업 지형 자체도 바뀌었고 뭐 그걸 주도하는 기업들도 완전 달라진 것처럼 그 정도가 돼야 되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바뀌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긴 있죠. 그 친환경적인 거. 네. 네, 그거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내연기관차들이 이제 발생했던 탄소가 줄어들죠, 사실. 그거는 매우 큰 혁명이지만, 그런다고 한데 우리의 삶에 뭐가 달라지는가? 예를 들면은 전기차가 기존 차보다 빠른가? 아니면은 전기차로 다 바뀌면 차가 안 막히나? 네, 그건 아니죠. 네. 어차피 차는 길에 다닐 거고, 차도 막힐 거고, 네. 네. 물론 지금도 길에 보면 전기차 점점 많아지지만 똑같잖아요. 오히려 뭐, 지금 당장은 전기차 불편하죠. 만약에 사면은. 충전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뭐 이제 그렇게 혁명인가? 라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 이제 자율주행차 기능이 달리면 이제 또 달라지긴 하긴 한데, 네. UAM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율주행을 좀 떠나서 네. 이것만 일단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뀝니다. 왜냐? 안 막히죠, 일단.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는 거의 뭐 4-5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막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정시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근데 차는 뭐 우리가 대략 뭐 여기에서 1시간 걸리겠다 생각해도 차가 막혀버리면 2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정시가 아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인 거는 똑같이 친환경입니다. 왜냐면은 UAM도 전기 추진으로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그런 엔진을 안 쓰나 봐요. 그렇죠. 예.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네. 이제 만약에 이걸 내연기관을 하면은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기에는 좀 안 되겠죠. 예. 이것도 100% 전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되기 전의 시절과 자동차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비슷한 혁명이 UAM이 가져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의 주거 형태가 크게 달라질 거고요. 더 쉽게 말하면은 도시의 크기가 아마 훨씬 커질 거예요. 네, 오히려 경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지금처럼 뭐 도시의 경계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사실 도시 경계라고 보기엔 좀 뭐한 게 우리가 서울로 그냥 예를 들면 서울이라 그러면 누군가는 서울의 정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구역상 아니 서울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뭐 옆에 수도권 뭐 위성도시까지 다 서울 뭐 수도권으로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UAM이 되면은 서울의 크기가 아마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혁명이다. 더 큰 혁명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절 초등학교라든지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그때 이제 서적을 읽어보면 네. 우리가 컸을 때 21세기에는 네.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그쵸. 있을 것이다. 2020 원더키드가 이미 2년 전인데. 그래서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고 사실 그 유년 시절을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다.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뭐 그런 상상은 저도 했었고 뭐 대표님도 했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하고 끝났던 거고요.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뭐 연구한다거나 네. 우리의 진로를 거기에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 일을 꿈으로 남기지 않고 진행해왔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네. 우리가 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네. 그 사이에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일생을 바쳐서 여기에 연구를 했고 계속 해오던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UM이라는 걸 어떻게 또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의 상상과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UM은 약간 결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네. 그거죠. 플라잉카. 이것도 플라잉카 UM 플라잉카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네. 플라잉카는 아닙니다, 사실. 플라잉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내가 차를 샀는데 이게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어서 딱 타서 뭐 가다가 차가 막히네 그러면 딱 비행 모드 누르면 슉 날아가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착륙 탁 해가지고 뭐 제가 지금 을지로에서 강남까지 왔는데 올 때 탁 을지로에서 비행한 다음에 탁 타서 강남에서 탁 내려서 오고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네. 아. 네, 일단 뭐 기술도 기술이거니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도심에서 구현하기에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UAM이라든지 이런 준비되고 있는 거는 그런 사적인 이용이 가능한 플라잉카가 아니고 좀 더 정리하면은 항공인데 새로운 항공 교통 수단인데 도심에도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느냐, 내가 사서 할 수 있느냐, 아마 사지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서 이거를 뭐 도심에서 자유롭게 내가 타고 다닌다? 그러진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허가가 안 날 거고요. 대중교통 그런 그렇죠. 쪽으로. 이거는 이제 서비스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운항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안전 문제를 준수하고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할 거고 우리는 그거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미 준비가 돼가고 있고 그런 형태의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책에도 제목 자체가 UAM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요새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점점점 계속 엄청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요즘은 대부분 AAM으로 많이 이제 부르고 있어요. AAM이요? 네. 뭐예요, 약자?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 얼번 에어 모빌리티는 이제 UAM은 얼번 에어 모빌리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얼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도심 내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날아다니는구나. 네네. 그렇게만 이제 다들 약간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그쵸, 사실 이게 도시 내에서만 날아다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기체가 더 멀리 갈 수 있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좀 뭐 맘먹고 바다 가면 바다도 갈 수 네,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얼번이 중요한 거는 도심 내에서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 꼭 필요해요. 예, 만약에 이게 뭐 공항에 내린다 그러면 다를 거 없죠. 그냥 기존에 우리 타던 비행기나. 네. 근데 이건 도심 내에 이착륙이 가능한 건데 이제 명칭에서 자꾸 그런 선입견이 생기니까 나사에서는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큰 개념으로 더 상위 개념으로 AAM으로 많이 이렇게 부르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이제 불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UAM이 좀 입에 많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더 친숙하니까 저도 UAM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아마 몇 년 뒤에는 AAM으로 많이 부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UAM, 네. 지금은 이제 AAM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이야말로 형국이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뭔가 우리 삶에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건 상상의 영역인데요. 네. 일단 제일 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가 커진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주거를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새로운 옵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일반적인 그냥 뭐 서울이든 이런 도시권에서 생을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주거지를 결정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다들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일단 꼭 먼저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직장과의 통근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자녀가 있으면 뭐 학군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개인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테지만 통근거리를 길게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는 없겠죠. 기왕이면 가까운 게 좋죠. 네. 예, 왜냐하면 이동에 드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예, 힘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아깝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사회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여러 통계들이 다 증명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되게 낭비죠. 그 시간에 뭐 다른 걸 하면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가 뭐 출퇴근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주거지를 정하는 이유는 하나죠. 뭘까요? 1시간? 네, 멀리의 삶, 직장하고 주거가 멀어지는. 사실 그거는 약간 선택사항이라기보다도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쵸. 주거비용. 그나마 좀 주거비용을 따지다 보니까 네.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그렇게 점점 더 밀려나간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UAM이 이제 정착이 되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남에서 뭐 분당이라든지 다른 위성 도시들 보면은 대부분 차로 그냥 치안을 해보면요,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 해보면은 이렇게 딱 그 동그라미를 그려보면은 대략 20에서 30km 정도의 거리로 다. 그렇죠. 다 그 정도죠. 사실. 그게 차로 안 막혔을 때 뭐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네. 그리고 막히면 더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뭐 지하철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철도도 있고 하지만 일단 차로 대부분, 그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상 그 정도가 약간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더 멋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UAM이 되면은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비행기로 날아가니까. 물론 이제 타고 내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타지는 않을지언정 다른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이게 더 대중화되고 가격도 더 떨어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주거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대부분 다 획일화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네. 예,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렇죠. 아파트 형태 다 똑같고요. 신도시라고 해서 가보면은 여기랑 저기랑 차이점은 몰라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네. 네, 뭐 아파트 막 세워져 있고 중간에 뭐 상가, 뭐 물론 뭐 밀집구역 하나 있고 뭐 지하철역 하나 있으면 대박이고 없으면 뭐 버스가 다니고. 근데 왜 이렇게밖에 도시를 설계하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이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역을 지하철 만드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철도든 뭐든. 근데 그게 만드는 건 둘째치고 유지가 되려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밀도 높게 근처에다가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런 형태에서밖에 살 수 없는데, 그게 과연 모두가 원하는 건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누군가는 아파트 너무 이제 좀 그렇고, 나도 좀 뭐 마당 있는 집 살아보고 싶고, 뭐 그런 전원주택이나 살고 싶은 건 욕망은 다 있을 테지만 선택을 못 하는 거는, 그렇게 살려면, 만약에 서울에서 그렇게 살려면 뭐 평창동이나 이런 데 가능하지만 이건 일단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좀 나가서 뭐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출퇴근을 거의 못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별장을 한다든지 하시지만 UAM이 대중화되면은 그런 삶의 형태도 충분히 가능한 게 그런 전원주택 단지를 하나 개발을 하고 거기에 그 좀 작은 규모의 이착륙 설비만 갖추면은 충분히 서울 도심까지가 차로 가면 뭐 한두 시간 걸리는 거를 10분, 20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혁명이네요, 진짜.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걸 또 개발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은 전혀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뭐 흔히 말하는 맹지라고 하죠. 네, 도로도 잘 연결 안 돼 있고 교통도 안 돼 있는 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보고요. 그렇게 된다 한들 뭐 이러면 또 아유 뭐 나는 그래도 도심에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네. 나이마다 또 다를 거고요. 자기 이제 나이에 따른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21살, 20살이다. 무조건 도심 살죠. 놀기도 좋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그래도 옵션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좀 흩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도심의 주거 비용도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살짝 바뀔 수도 많이 있겠네요.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얘기하면은 또 이제 또 반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다 들었는데 아유 그래도 뭐 GTX니 뭐니 뭐 이거 대체 안 된다. 대체한단 말이 아니에요.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빌리티의 왕은 철도입니다. 네, 저는 철도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비용이라든지 약간 일단은 철도는 친환경이고요. 철도 지금 다 전기죠. 그렇죠, 전기죠. 네, 네. 친환경에다가 이 비용에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맞아요. 쫙 옮겨주고 정시에 안 막히고 그런 모빌리티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걸 이겨먹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뺏자는 게 아니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제 마스라고 부르는데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다 연계돼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역할에 맞게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새로운 하늘난 옵션을 갖다 붙여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철도는 정말 좋지만 한계점은 너무 비싸고요. 그거 만드는데 맞아요. 유지도 어렵고 사실 우리나라 철도 다 적자예요. 우리나라 철도가 싼 거죠. 예, 지하철이든 싼구나. 뭐든 예, 외국만 나가보셔도 막 놀래잖아요. 오, 지하철인데 무슨 택시비 막 나오고 막 이 정도로 막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이게 이익을 내려면 그 정도 가게 되지만 좀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적자를 내면서까지 우리가 아주 이용하고 있죠. 네. 예, 근데 그 정도로 철도가 좋은데 이것도 그렇게 막 만들기는 어렵다. 유지도 어렵고. 근데 이 UAM은 하면은 초기 비용은 아마 철도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예, 뭐 하늘에 뭐 철도 까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 뭐 터널을 뚫을 것도 아니고. 인프라 비용이 사실 거의 안 되겠네요. 하늘에 가상의 이걸 이제 회랑이라 부르는데 이런 걸 설정해주고 이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착륙 시설 이런 거 물리적인 거와 소프트웨어적인 건 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관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지언정 물리적으로 뭐 터널을 뚫어야 된다거나 뭐 다리를 만들어야 돼 이런 건 없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핀투핀이 되는 거죠. 작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멀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UAM 시장 이게 한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을까요? 뭐 약간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 이런 거 있잖아요. 2030년까지, 2040년까지 또 이런 것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좋아해서 맞아요. 수치적으로 뭔가 그게 뭐 언론 보면은 항상 인용되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 추정한 건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구체적인 뭐 몇백조, 몇천조 의미 없는 게 지금은 뭐 그거는 고무줄이에요. 저한테 만약에 만들라고 하면은 만조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를 들면 하라고 하면은 못할 건 없어요. 가정을 되게 브라이트하게 넣어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에요, 일종의. 원래 저도 증권사 애널리스트지만 증권사는 셀사이드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브라이트하게 좀 세게 하는 게 이목을 확 끄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좀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여러 추정은 또 많아요. 근데 그 편차가 되게 심해요.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에서 2040년 뭐 1000조 뭐 이러는데 뭐 다른 뭐 롤랜드 버거나 뭐 다른 또 그런 컨설팅에서는 뭐 100조, 뭐 40조, 50조 뭐 다 완전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범위를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또 이게 얼마나 빨리 도입될 거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도시가 몇 개가 빨리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침투율 이런 거 뭐 1%, 2%만 가정을 다르게 해도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숫자에 뭐 그렇게 막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제로지만 이거 나중에 정말 브라이트하게 보면 진짜 막 1000조 이상의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언제 이게 상용화가 시작이 돼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발전할 건데 그걸 우리가 계속 이제 보면서 문제점 있으면은 고쳐 나가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렇게 책까지 쓸 정도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바보될 베팅을 만약에 이게 틀리네. 당장 책 이렇게 썼는데 내년에 네. 죄송합니다 사기였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연될 일은 있어요. 지연될 수는 있어요. 뭐 1, 2년 정도는 당연히 개발을 아무리 많이 와 있다 해도 준비하다 보면은 모르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걸 바로잡는 기간은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뭐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길게 들어가면 얘기는 좀 복잡해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가적으로 이거는 덤비는 산업이고요. 네, 더 올라가면은 방위, 국방 그런 안보 문제랑도 연결이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심지어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지금 살을 걸고 들어가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연될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이게 없던 일로 하자고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뭐 심하게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친환경 시장의 그 성장성을 가늠하는 그런 또 지표 내지는 액션 그런 걸로 보면은 국가에서 얼마나 장려를 하느냐. 그렇죠. 그 부분인데 네. 아까 이제 방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공 우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 연관이 되어 에어로스페이스이기 있군요. 때문에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 항공 우주 산업이 발전하지 않아서 네. 사람들이 이 산업을 되게 다들 다르게 개인마다 다 다르게 보시는데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일단 첫 번째 UAM은 절대 자동차 산업이 아닙니다. 네, 이게 네. 많이들 이제 국내 투자분들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다 자동차의 모빌리티니까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전기차의 확장판 아니야? 약간 네,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같더라고요. 또 막 그 현대자동차에서 되게 좀 세게 막 이렇게 막 언론에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건 항공 우주 산업이고요. 항공입니다. 항공.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항공 우주 산업은 원래 표기가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고 표기가 돼요. 네, 분류를 굳이 하자면. 왜 디펜스가 왜 들어가냐? ICBM과 그 누리호가 성공되고 하면은 ICBM입니다. 기술은 똑같다. 위에다 핵탄두를 달면은 네. ICBM, 핵을 단 ICBM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우주로 날아가면은 이제 뭐 로켓가 되는 거고 그건 마찬가지로 또 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폭탄 달면은 전투기 폭격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은 네. 일단은 UAM 산업이 단순히 뭐 그냥 사람들의 편의성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네. 이 각국 그런 정부들의 네. 약간 좀 패권 다툼, 그쵸. 약간 자기 방위, 국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하지만- 제가 또 심플하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네. 만약에 이 UAM에 쓰이는 기체를 이제 뒤에 맞추면 이비톨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기로 추진되는 이제 수직이 착륙기를 이비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민간용으로만 쓸 거냐? 절대 아니죠. 네. 군수용으로도 군용 이비톨도 이미 개발하고 있고 네. 그럼 이게 군용으로 하면 뭐가 좋은가? 일단 전기잖아요. 네네. 매우 조용합니다. 네. 헬리콥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제라고 하면 뭐하고 헬리콥터로 보통 여러 가지 임무를 하지만 제일 문제는 헬리콥터 문제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맞아요. 헬리콥터로 기습 작전을 한다? 저 멀리서부터 나 간다 하고 공격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다다다다다 한 대만 가는 거 여러 대 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가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정말 소리가 100배 조용하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일단은
완전 다른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존에 지금도 무인 드론이 있잖아요. 그거랑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다 연결되는 거고 지금도 이미 군용에서는 이미 지금 정말 안타까운 거지만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한 거기에서도 지금 드론의 활약이 매우 지금 작년에만 해도 또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그랬고 이미 드론 무인기라고 표현하는 그거는 너무 정말 너무 활발하게 잘 쓰이고 있고요. 더 앞으로 더 많이 쓰였으면 쓰였지 그거는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UAM은 일단 시작부터 무인기는 아니고요. 시작은 당연히 조종사가 있는 모델로 가는 거고 안전 문제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자율로 할 거지만 일단은 조종사 있는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헬리콥터의 그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전기라는 점, 전기라는 점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아무리 그래도 헬리콥터만큼의 파워나 뭐 멀리 날아간다거나 이거는 당연히 부족해요. 근데 일단 조용하다는 점만으로도 새로운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임무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군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린 거지만 진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엄청난 메리트죠. 조용하다는 거에 있어서 군용으로 쓰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나중에는 이제 수소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거의 지금 내연기관만큼의 파워와 운항거리, 속도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냥 뭐 3원기라든지 LFP 이런 게 쓰이고 있는데 뭐 리튬 황이라든지 전고체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은 또 훨씬 더 약간 좀 실용성 관점에서 상용화가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냥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사실 전기차와 이 UAM 더 정확하게 이제 이비톨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는데 이비톨이요? 네, 그러니까 UAM은 그런 기체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포괄하는 거고 그렇죠. 이 전체 생태계와 모빌리티 포괄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거를 이제 타고 다닐 기체를 우리가 이비톨이라고 부르고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의 약자입니다. 전기 추진 수직 기착륙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은 같은 거예요. 전기차랑. 그러니까 이 이비톨이 지금처럼 오게 된 거는 전기차 덕택입니다. 이 개념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00년 후에도 이건 계속 개발을 했는데 계속 난관에 부딪힌 거는 첫 번째, 배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두 번째, 모터가 안 된다. 거기서 이제 번번이 계속 지연됐었죠. 근데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된 거는 전기차가 빨리 올라오면서 생태계를 조성해 준 거죠. 배터리 생태계, 전기 모터 생태계. 이런 게 기술도 팍 올라오고 생태계가 되니까 이걸 넣어서 양산할 수 있겠네가 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도업체로 제가 예를 들면은 들어가는 배터리가 대략 이제 모델 3, 테슬라 모델 3랑 비교를 하면요. 대략 뭐 용량이나 뭐 에너지 용량은 거의 2배 정도 크고요.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배터리에도 뭐 3원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양산품 중에 하이엔드가 NCM8인데 NCM8에다가 흑연ung 문제 쓴 걸로 지금 양산 모델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어요. 이비톨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아닙니다. 지금 양산되는 걸로도 충분히 매우 좋은 걸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전고체라든지 뭐 이런 차세대들이 들어오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가 어떻게 본다면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UAM이라든지 이쪽 산업에 말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배터리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맞다 봅니다. 그리고 이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턴오버가 되게 빠릅니다. 턴오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체. 배터리 교체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상업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돌릴수록 가동률이 올라가서 운항 사업자는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가만 냅두는 게 아니고 계속 비용은 차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가상각이 계속 고정비 빠지겠죠. 계속 돌려야 돼요. 그렇다고 그 얘기는 즉슨 배터리를 계속 소모한다는 거고 배터리도 수명이 있죠. 그리고 이 수명이
그 기준이 다 있는데 배터리를 교체한다라는 건 이 배터리 이제 못 쓴다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도 핸드폰 같은 거 보시면 나오지만 그 완충을 해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스마트폰이야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쓸 수 있어요. 네. 정말 아껴 쓴다 그러면 네. 좀 귀찮을 뿐이죠. 계속 충전해야 되고. 하지만 항공기는 그렇게 하면은 끝장납니다. 사고 나거든요. 네.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디자인 캐파가 100이라 치면은 이게 80 언더 되면 바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그 배터리는 뭐 버려야 되냐? 아니죠. 그건 이제 뭐 ESS를 쓰든지 재활용하겠죠.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하죠. 그 아예 파쇄해가지고 뭐 이제 다시 뽑아내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항공용은 매우 보수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거고 자동차는 내가 안 바꾸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내 개인용 차면은 그렇게 많이 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차 한번 뭐 몇 킬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체도 그렇게 자주 안 해요. 뭐 해봤자 뭐 한 뭐 10년에 한 번 할까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항공용은 지금 뭐 계산되는 걸로는 막 가동률 이런 거 했을 때 1년에 뭐 2번, 3번까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교체도 빨리빨리 되고 그리고 비싸고 비싸도 그만큼 마진이 붙어도 안전한 게 더 미덕이기 때문에 미덕이라기보다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쓰게 되는 거죠.